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에 대한 글을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과 수업 전에 이미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문을 읽는데 시간 체크하는 거 당연히 잊지 않았죠? 만약 지문을 읽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지문을 읽은 후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읽어야 될 글은 신장의 기능과 특성이에요. 선생님과 먼저 중요한 내용과 세부 내용 그리고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글을 봤더니 총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의 문단이라는 건 결국 생각의 중심이 4가지 정도는 나왔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전체 문단 중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는 화력발전소 역할을 한다. 이때 노폐물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몸의 신장이다. 지금 보니까 노폐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 밖에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래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몸의 역할을, 어떤 역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장은 등 쪽, 허리의 양쪽에 위치하며 이 뒤부터는 신장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는 11cm, 폭은 6cm, 무게는 150g 정도이다 하고 신장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어는 뭘까요? 맞아요. 신장이에요. 그러면 신장에다가 네모를 해야겠죠. 자, 신장에다 네모를 하고 그러면 몇 번째 문장이 우리가 봤을 때 꼭 중요하다고 체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 번째 문장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몸의 신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줄을 쳤을 거예요. 왜냐?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기능?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걸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 하는 이 부분의 구절에도 줄을 치고 바로 이 기능이 어디서 한다고요? 신장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줄친 곳이 노폐물 발생, 몸 밖으로 배출,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몸의 신장이다 이렇게 줄을 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도입 문장에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줄 쳤다면 지난 수업을 정말 내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신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신장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엔 대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신장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배출하는 과정이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겠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식사 후 위장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은 간에서 몸의 성장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되고 이후 불필요한 노폐물은 신장을 거쳐 배출된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입을 통해서 섭취했던 음식물이 위장, 그리고 그것이 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맞아요. 신장으로 간대요. 그래서 신장을 갈고 난 다음에는 불필요한 노폐물은 이제 방광을 통해서 배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니 이 과정에서 신장은 네프론이라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신장에 있는 것이 신장이 전체가 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과장치라는 네프론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네프론이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노폐물을 걸러낸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2번이나 읽은 걸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겠죠? 맞아요. 밑줄을 쳐보면 좋겠어요. 네프론은 신장에 약 100만 개 정도가 있으며 네프론이 이렇게 많다니 100만 개 여러분 생각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아까 11cm밖에 안 되는 이 강낭콩 같이 생긴 게
그 안에 네프론이 100만 개가 있다면 대체 네프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100만 개 정도 되는 네프론이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그럼 여기도 줄을 쳐야 되겠죠? 네프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신장에 있는 네프론이구나. 네프론 네모 치고, 그리고 네프론의 구성은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폐물은 그러면 이 보몬주머니, 그러니까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중에서 어떻게 배출된다고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요. 노폐물은 사구체를 통해 보몬주머니에 모이고, 사구체에 있다가 보몬주머니, 아마 보몬주머니라는 주머니 같이 생긴 모양의 그 모든 노폐물들이 모이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뇨관을 거쳐 방광에 배출된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줄친 걸 다시 살펴보면 신장에 있는 네프론, 그리고 네프론의 기능은 여과장치. 그리고 네프론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세 번째 문단에 가볼게요. 보몬주머니에 아까 네프론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그런데 세 번째 문단의 시작은 보몬주머니로 시작이 됐어요. 보몬주머니에 모인 물질 중 필요한 영양분은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흡수되며 그러면 아마도 보몬주머니에 있던 것이 바로 세뇨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이때 혈액으로 보내져 혈액의 농도, 혈압 등을 조절하고 다른 장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물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라든지 조금 이따 다른 내용들도 나올 텐데 문장에서 한번 했던 내용을 정리해 줄 때는 이런 표제어를 쓴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는 접속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와 같이 신장은 여과와 재흡수 기능을 수행하며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 중요한 문장 어디일까요? 맞아요. 맨 마지막 문장이 신장에 있는 네프론이 그 네프론 중에 어디가 보몬주머니에 모인 것들이 세뇨관을 통해서 여과도 하고 재흡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게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오늘의 내용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봤더니 그러나 다시 물결. 이거 접속어죠. 그럼 앞에 내가 첫 번째 도입하고 두 번째 신장의 역할과 기능, 세 번째 그 신장에 있는 네프론의 여과와 재흡수 기능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맞아요. 그러나 뒤에는 종종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해요. 그러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여과장치나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해서 이게 별 볼 일 없는 기관이 아니었구나. 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또 물결, 진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은 어디를 쫓았을까요? 맞아요. 맨 마지막 문장이고 또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네 번째 마지막 문단에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신장 역할이 중요하구나. 신장 역할의 중요성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진짜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꼼꼼히 읽었더니 어디가 중요하고 정말 신장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선생님. 여기에서 신장의 모양은 다 나타나 있지만 거기에 네프론이라든지 보몬주머니와 사구체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을 땐 글을 다 읽은 후에 그냥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신장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나 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장에 대한 특징은 몇 번째 문단에 나왔죠? 첫 번째 문단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봤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1번, 신장은 몸 안에 2개 있다. 그랬죠. 몸 안에 이렇게 선생님 볼 때는 자기의 주먹만한 게 이렇게 2개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신장은 강낭콩 모양과 유사하다. 맞아요. 신장의 길이는 11cm, 폭은 6cm, 무게는 150g 정도다. 이것도 맞죠. 신장은 네프론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노폐물을 걸러낸다. 이거는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1, 2, 3, 4번이 맞으니까 당연히 5번이 틀렸겠죠. 5번이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5번. 신장은 혈액 속의 영양분을 다시 흡수하여 몸의 농도를 조절한다. 아니죠. 아까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흡수해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답이 틀린 건 바로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네프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네프론 오늘의 핵심이었죠. 왜? 신장의 여러 가지 기능,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신장에는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장의 주요 기능 중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그리고 다시 여과하는 것, 여과장치와 재흡수하는 기능을 네프론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프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네프론은 여과장치다. 맞죠? 여과하면서 재흡수하니까요. 네프론은 신장에 약 100만 개 정도 있다. 맞아요. 네프론은 노폐물을 걸러 혈액으로 보낸다. 아까 얘기했죠. 네프론은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네프론의 영양분을 재흡수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뭐가 틀렸죠? 오, 다 맞았는데 선생님도 놓칠 뻔했어요. 다시 꼼꼼히 읽어봤더니 맞아요. 네프론은 노폐물을 걸러 혈액이 아니라 어디? 방광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혈액으로 보낸다가 아니라 노폐물을 걸러서 어디로 보낸다? 방광으로 보내서 배출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길 경우 다음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죠? 자, 1번 볼게요.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힘들다. 맞죠?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영양분이 많아진다? 아니죠.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재흡수되는 영양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선지들도 확인해 볼게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중독될 수 있다. 맞아요.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노폐물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몸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니까요. 필요한 영양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지 않는다. 그렇죠. 혈액의 농도, 혈압 등이 조절되지 않아 다른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모두 신장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어요. 힘을 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도입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내용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어휘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휘는 문해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어휘력은 확인하고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내가 무조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사전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문맥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유추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억 어떤 게 있었죠?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선지로 가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 이라는 걸 몸 밖으로, 몸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야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되죠?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배출해야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다. 이것도 문장에서 유추했을 때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3번. 두 번째 문단에 있네요. 식사 후 위장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은 간에서 몸의 성장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되고 필요한 영양소로 이렇게 바뀌나 봐요. 자, 그럼 그런 뜻인지 볼게요. 필요한 영양소로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감.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뭐예요? 발전이라는 뜻 같은데요? 난 발전이라는 뜻도 모르고 전환이라는 뜻도 몰라도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문장에서 어떻게 봤어요? 영양소로 바뀌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그렇게 읽었을 때 뜻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여러분이 볼게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장치?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얘기하겠죠? 걸러내는 일. 그래서 여기 선지 안에도 침전물이나 입자를 걸러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흡수되어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흡수되어 모세혈관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아서 거두어들임 하고 5번 선지도 바꾸어 해석했을 때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랑 어려운 질문 하나도 겁내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익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반가웠어요. 또 만나요.